안녕하세요.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여성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노처녀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이제 30 중반인 제게는 그런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변화가 결혼 연령의 상승, 고령 출산,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지금의 시대가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만 있다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즐기던 제게도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제게 가져다 준 것은 달콤한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의 늦둥이 막내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지금의 제 나이인 30 중반에 저를 낳으셨죠. 부모님 세대에게 30 중반의 출산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20 중반에 결혼해 20 후반에는 아이 둘쯤 낳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수순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나이 들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똑똑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산모와 아이 모두 고생만 할 것이라며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예감에 이끌려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아들 안 부러운 막내딸이라며 늘 저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지만 각자의 삶을 찾아 독립한 지 오래입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고 간호대학을 졸업한 언니는 더 큰 꿈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모님 곁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저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아니었다면 노년이 무척 심심했을 거라며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들 사이에서 자란 덕에 저는 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항상 어른들과 대화하며 자란 탓인지 또래보다 생각이 깊고 현실적인 안목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남들은 파산한다는 주식시장에서 꽤 큰 수익을 냈고 한때 거품이라며 외면받던 가상화폐에 묻어두었던 돈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며 큰 돈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 도박이나 다름없다며 펄쩍 뛰셨지만 제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을 보시고는 은근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블로그 글쓰기는 예상외의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일상이나 맛집 후기를 올렸을 뿐인데 글솜씨가 좋았는지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났고 곧 여러 기업에서 제품 협찬과 광고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남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 얽매여 월급을 받을 때 집에서 편안하게 일하며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실속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동네 한적한 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는 것이 답답할 때면 노트북을 들고 그 카페를 찾곤 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 조용했고 무엇보다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몇 시간을 머물러도 눈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작업하러 오셨네요.
가장 편한 자리로 안내해드릴게요. 그의 다정한 인사는 언제나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저는 3시간에 한 번씩은 음료를 주문하고 종종 토스트도 시켜 먹었기에 결코 민폐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카페의 매출을 책임지는 유일한 단골이라는 생각에 그의 친절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조용한 작업 공간이었던 카페는 제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아늑했고 커피 맛은 진심으로 훌륭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을 다니다 모든 것을 털어 자신의 꿈이었던 카페를 차렸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 경험을 살려 그에게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나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모닝 세트를 만들자거나 토스트 종류를 다양화해보자는 제 의견에 그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그런 순수한 모습에 저는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두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진지한 눈빛, 손님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기억하려는 세심함에서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카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파트너에서 삶을 함께하고 싶은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저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야 털어놓더군요. 값비싼 노트북을 들고 여유롭게 일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잘나 보여서 간신히 가게를 꾸려가는 자신의 처지가 위축되었다고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가게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제 블로그에 올린 홍보글 덕분에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 넘게 연애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빠듯하니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겨 고정비를 줄이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꼼꼼하던 그가 너무 서둘렀고 새로 구한 집은 이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좁고 낡은 생각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가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비로소 그의 진짜 속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사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다시피 한 것이었고 지금은 보증금마저 빼서 가게 월세를 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요. 다음 달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너에게 부담 주기 싫었어.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그의 끈기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보증금까지 빼서 새로운 원두기계를 사고 인테리어를 바꾸는 데 투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맛과 실력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볶아놓은 원두는 신선함을 잃어갔고 그 역시 최고의 커피 맛을 낼 만큼의 실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날 그는 주방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래야. 너까지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 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했던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나 이제 장사 접어야 할 것 같아. 그가 절망에 빠져 포기하려던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접기는 뭘 접어. 잘 될 거야. 내가 가게 하나 차려줄게. 대신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저의 사업적 감각이 만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방식을 존중하며 조언만 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위치를 바꿨습니다. 기존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벗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의 아파트 상가로 과감하게 이전했습니다. 임대료는 2배 이상 비쌌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타겟 고객층을 분석하고 주변 상권을 철저히 조사하며 밤새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예비 남편이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를 복귀하며 실패의 원인을 하나씩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메뉴 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달콤함과 짠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솔트라떼와 직접 구운 특제 식빵으로 만든 토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짜릿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닌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완벽한 동료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새로운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솔트라떼와 토스트는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전국적인 맛집이 되었습니다. 월 매출은 1억 원을 훌쩍 넘었고 우리는 직원을 4명이나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매일 새벽같이 나와 빵을 반죽하고 원두를 볶으며 자신의 역량을 120% 발휘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우리는 함께 이룬 성공에 기뻐하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본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대견하다며 저를 칭찬하는 듯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성공이 오직 자신의 아들 덕분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블로그나 투자는 마치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하는 소일거리처럼 폄하하셨고 제가 아들의 성공에 숟가락만 얹은 것처럼 여기는 티를 노골적으로 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자네는 컴퓨터로 하는 일이 요즘 영 시원찮은가 봐. 아예 가게에 눌러앉은 걸 보니. 어머님, 저도 제 일이 있고 이 가게는 저희가 함께 뜻을 모아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정중하게 사실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어머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장하고 대견한 부모의 마음이려니 애써 좋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남편이 분점 개설 문제로 지방 출장을 간 사이 예비 시어머니가 혼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고 들어오자마자 사소한 것들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 세워둔 입간판 당장 치워라. 지저분하고 넘어지기 딱 좋겠네. 어머님이 사장은 아니시죠? 이 가게 지분은 저와 그 사람에게 있는데요. 그날따라 유독 바쁘고 정신이 없었던 저는 평소와 달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너 같은 싸가지 없는 년이 우리 아들 덕에 사모님 소리 듣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당장 파혼해. 그녀는 제 나이가 많아 임신도 어려울 거라느니 성공한 아들에게 빌부터 등쳐먹으려는 속셈이라느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비 남편이 그동안 자신의 부모님께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저의 기여와 노력을 축소하고
모든 성공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기적인 허영심이 결국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르셨나 본데 이 가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으로 차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점포 이전 공고를 문 앞에 붙였습니다. 잠시 후 예비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고 그 뒤를 따라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예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가게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부모님께 잘난 아들로 보이고 싶었어.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 그의 변명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았던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그의 성공에 대한 열망은 존중했지만 그 과정에서 동반자에 대한 존중과 신의를 저버린 사람과는 더 이상 미래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 후 저는 원래 계획대로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가게를 이전해 재오픈했습니다. 모든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는 제 머릿속에 있었기에 혼자서도 가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한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우리는 사업 파트너로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의 의견을 경청하고 저의 능력을 온전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저를 이용하려는 계산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의 관계에서 저는 늘 무언가를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각자의 강점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진정으로 평등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인이 아니지만 함께 사업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저는 재운이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할 인연은 정말 따로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상처가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 아픈 경험 덕분에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과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급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진정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여성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노처녀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이제 30 중반인 제게는 그런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변화가 결혼 연령의 상승, 고령 출산,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지금의 시대가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만 있다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즐기던 제게도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제게 가져다 준 것은 달콤한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의 늦둥이 막내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지금의 제 나이인 30 중반에 저를 낳으셨죠. 부모님 세대에게 30 중반의 출산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20 중반에 결혼해 20 후반에는 아이 둘쯤 낳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수순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나이 들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똑똑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산모와 아이 모두 고생만 할 것이라며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예감에 이끌려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아들 안 부러운 막내딸이라며 늘 저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지만 각자의 삶을 찾아 독립한 지 오래입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고 간호대학을 졸업한 언니는 더 큰 꿈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모님 곁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저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아니었다면 노년이 무척 심심했을 거라며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들 사이에서 자란 덕에 저는 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항상 어른들과 대화하며 자란 탓인지 또래보다 생각이 깊고 현실적인 안목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남들은 파산한다는 주식시장에서 꽤 큰 수익을 냈고 한때 거품이라며 외면받던 가상화폐에 묻어두었던 돈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며 큰 돈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 도박이나 다름없다며 펄쩍 뛰셨지만 제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을 보시고는 은근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블로그 글쓰기는 예상외의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일상이나 맛집 후기를 올렸을 뿐인데 글솜씨가 좋았는지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났고 곧 여러 기업에서 제품 협찬과 광고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남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 얽매여 월급을 받을 때 집에서 편안하게 일하며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실속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동네 한적한 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는 것이 답답할 때면 노트북을 들고 그 카페를 찾곤 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 조용했고 무엇보다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몇 시간을 머물러도 눈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작업하러 오셨네요. 가장 편한 자리로 안내해드릴게요. 그의 다정한 인사는 언제나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저는 3시간에 한 번씩은 음료를 주문하고 종종 토스트도 시켜 먹었기에 결코 민폐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카페의 매출을 책임지는 유일한 단골이라는 생각에 그의 친절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조용한 작업 공간이었던 카페는 제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아늑했고 커피 맛은 진심으로 훌륭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을 다니다 모든 것을 털어 자신의 꿈이었던 카페를 차렸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 경험을 살려 그에게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나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모닝 세트를 만들자거나 토스트 종류를 다양화해보자는 제 의견에 그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그런 순수한 모습에 저는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두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진지한 눈빛, 손님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기억하려는 세심함에서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카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파트너에서
삶을 함께하고 싶은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저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야 털어놓더군요. 값비싼 노트북을 들고 여유롭게 일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잘나 보여서 간신히 가게를 꾸려가는 자신의 처지가 위축되었다고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가게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제 블로그에 올린 홍보글 덕분에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 넘게 연애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빠듯하니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겨 고정비를 줄이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꼼꼼하던 그가 너무 서둘렀고 새로 구한 집은 이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좁고 낡은 생각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가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비로소 그의 진짜 속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사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다시피 한 것이었고 지금은 보증금마저 빼서 가게 월세를 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요. 다음 달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너에게 부담 주기 싫었어.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그의 끈기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보증금까지 빼서 새로운 원두기계를 사고 인테리어를 바꾸는 데 투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맛과 실력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볶아놓은 원두는 신선함을 잃어갔고 그 역시 최고의 커피 맛을 낼 만큼의 실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날 그는 주방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래야. 너까지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 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했던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나 이제 장사 접어야 할 것 같아. 그가 절망에 빠져 포기하려던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접기는 뭘 접어. 잘 될 거야. 내가 가게 하나 차려줄게. 대신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저의 사업적 감각이 만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방식을 존중하며 조언만 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위치를 바꿨습니다. 기존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벗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의 아파트 상가로 과감하게 이전했습니다. 임대료는 2배 이상 비쌌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타겟 고객층을 분석하고 주변 상권을 철저히 조사하며 밤새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예비 남편이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를 복귀하며 실패의 원인을 하나씩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메뉴 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달콤함과 짠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솔트라떼와 직접 구운 특제 식빵으로 만든 토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짜릿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닌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완벽한 동료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새로운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솔트라떼와 토스트는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전국적인 맛집이 되었습니다. 월 매출은 1억 원을 훌쩍 넘었고, 우리는 직원을 4명이나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매일 새벽같이 나와 빵을 반죽하고 원두를 볶으며 자신의 역량을 120% 발휘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우리는 함께 이룬 성공에 기뻐하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본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대견하다며 저를 칭찬하는 듯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성공이 오직 자신의 아들 덕분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블로그나 투자는 마치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하는 소일거리처럼 폄하하셨고, 제가 아들의 성공에 숟가락만 얹은 것처럼 여기는 티를 노골적으로 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자네는 컴퓨터로 하는 일이 요즘 영 시원찮은가 봐. 아예 가게에 눌러앉은 걸 보니. 어머님, 저도 제 일이 있고 이 가게는 저희가 함께 뜻을 모아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정중하게 사실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어머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장하고 대견한 부모의 마음이려니 애써 좋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남편이 분점 개설 문제로 지방 출장을 간 사이 예비 시어머니가 혼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고 들어오자마자 사소한 것들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 세워둔 입간판 당장 치워라. 지저분하고 넘어지기 딱 좋겠네. 어머님이 사장은 아니시죠? 이 가게 지분은 저와 그 사람에게 있는데요. 그날따라 유독 바쁘고 정신이 없었던 저는 평소와 달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너 같은 싸가지 없는 년이 우리 아들 덕에 사모님 소리 듣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당장 파혼해. 그녀는 제 나이가 많아 임신도 어려울 거라느니 성공한 아들에게 빌부터 등쳐먹으려는 속셈이라느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비 남편이 그동안 자신의 부모님께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저의 기여와 노력을 축소하고 모든 성공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기적인 허영심이 결국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르셨나 본데 이 가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으로 차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점포 이전 공고를 문 앞에 붙였습니다. 잠시 후 예비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고 그 뒤를 따라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예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가게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부모님께 잘난 아들로 보이고 싶었어.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 그의 변명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았던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그의 성공에 대한 열망은 존중했지만 그 과정에서 동반자에 대한 존중과 신의를 저버린 사람과는 더 이상 미래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 후 저는 원래 계획대로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가게를 이전해 재오픈했습니다. 모든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는 제 머릿속에 있었기에 혼자서도 가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한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우리는 사업 파트너로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의 의견을 경청하고 저의 능력을 온전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저를 이용하려는 계산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의 관계에서 저는 늘 무언가를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각자의 강점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진정으로 평등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인이 아니지만 함께 사업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저는 재운이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할 인연은 정말 따로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상처가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 아픈 경험 덕분에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과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급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진정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여성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노처녀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이제 30 중반인 제게는 그런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변화가 결혼 연령의 상승, 고령 출산,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지금의 시대가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만 있다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즐기던 제게도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제게 가져다 준 것은 달콤한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의 늦둥이 막내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지금의 제 나이인 30 중반에 저를 낳으셨죠. 부모님 세대에게 30 중반의 출산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20 중반에 결혼해 20 후반에는 아이 둘쯤 낳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수순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나이 들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똑똑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산모와 아이 모두 고생만 할 것이라며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예감에 이끌려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아들 안 부러운 막내딸이라며 늘 저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지만 각자의 삶을 찾아 독립한 지 오래입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고 간호대학을 졸업한 언니는 더 큰 꿈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모님 곁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저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아니었다면 노년이 무척 심심했을 거라며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들 사이에서 자란 덕에 저는 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항상 어른들과 대화하며 자란 탓인지 또래보다 생각이 깊고 현실적인 안목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남들은 파산한다는 주식시장에서 꽤 큰 수익을 냈고 한때 거품이라며 외면받던 가상화폐에 묻어두었던 돈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며 큰 돈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 도박이나 다름없다며 펄쩍 뛰셨지만 제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을 보시고는 은근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블로그 글쓰기는 예상외의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일상이나 맛집 후기를 올렸을 뿐인데 글솜씨가 좋았는지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났고 곧 여러 기업에서 제품 협찬과 광고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남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 얽매여 월급을 받을 때 집에서 편안하게 일하며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실속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동네 한적한 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는 것이 답답할 때면 노트북을 들고 그 카페를 찾곤 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 조용했고 무엇보다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몇 시간을 머물러도 눈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작업하러 오셨네요. 가장 편한 자리로 안내해드릴게요. 그의 다정한 인사는 언제나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저는 3시간에 한 번씩은 음료를 주문하고 종종 토스트도 시켜 먹었기에 결코 민폐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카페의 매출을 책임지는 유일한 단골이라는 생각에 그의 친절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조용한 작업 공간이었던 카페는 제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아늑했고 커피 맛은 진심으로 훌륭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을 다니다 모든 것을 털어 자신의 꿈이었던 카페를 차렸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 경험을 살려 그에게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나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모닝 세트를 만들자거나 토스트 종류를 다양화해보자는 제 의견에 그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그런 순수한 모습에 저는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두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진지한 눈빛, 손님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기억하려는 세심함에서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카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파트너에서 삶을 함께하고 싶은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저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야 털어놓더군요. 값비싼 노트북을 들고 여유롭게 일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잘나 보여서 간신히 가게를 꾸려가는 자신의 처지가 위축되었다고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가게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제 블로그에 올린 홍보글 덕분에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 넘게 연애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빠듯하니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겨 고정비를 줄이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꿈꿔하던 그가 너무 서둘렀고 새로 구한 집은 이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좁고 낡은 생각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가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비로소 그의 진짜 속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사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다시피 한 것이었고, 지금은 보증금마저 빼서 가게 월세를 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요. 다음 달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너에게 부담 주기 싫었어.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그의 끈기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보증금까지 빼서 새로운 원두기계를 사고 인테리어를 바꾸는 데 투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맛과 실력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볶아놓은 원두는 신선함을 잃어갔고 그 역시 최고의 커피 맛을 낼 만큼의 실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날 그는 주방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래야. 너까지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 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했던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나 이제 장사 접어야 할 것 같아. 그가 절망에 빠져 포기하려던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접기는 뭘 접어? 잘 될 거야. 내가 가게 하나 차려줄게. 대신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저의 사업적 감각이 만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방식을 존중하며 조언만 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위치를 바꿨습니다. 기존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벗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의 아파트 상가로 과감하게 이전했습니다. 임대료는 2배 이상 비쌌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타겟 고객층을 분석하고 주변 상권을 철저히 조사하며 밤새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예비 남편이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를 복귀하며 실패의 원인을 하나씩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메뉴 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달콤함과 짠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솔트라떼와 직접 구운 특제 식빵으로 만든 토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짜릿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닌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완벽한 동료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새로운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솔트라떼와 토스트는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전국적인 맛집이 되었습니다. 월 매출은 1억 원을 훌쩍 넘었고 우리는 직원을 4명이나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매일 새벽같이 나와 빵을 반죽하고 원두를 볶으며 자신의 역량을 120% 발휘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우리는 함께 이룬 성공에 기뻐하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본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대견하다며 저를 칭찬하는 듯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성공이 오직 자신의 아들 덕분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블로그나 투자는 마치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하는 소일거리처럼 폄하하셨고 제가 아들의 성공에 숟가락만 얹은 것처럼 여기는 티를 노골적으로 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자네는 컴퓨터로 하는 일이 요즘 영 시원찮은가 봐. 아예 가게에 눌러앉은 걸 보니. 어머님, 저도 제 일이 있고
이 가게는 저희가 함께 뜻을 모아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정중하게 사실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어머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장하고 대견한 부모의 마음이려니 애써 좋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남편이 분점 개설 문제로 지방 출장을 간 사이 예비 시어머니가 혼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고 들어오자마자 사소한 것들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 세워둔 입간판 당장 치워라. 지저분하고 넘어지기 딱 좋겠네. 어머님이 사장은 아니시죠? 이 가게 지분은 저와 그 사람에게 있는데요. 그날따라 유독 바쁘고 정신이 없었던 저는 평소와 달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너 같은 싸가지 없는 년이 우리 아들 덕에 사모님 소리 듣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당장 파혼해. 그녀는 제 나이가 많아 임신도 어려울 거라느니 성공한 아들에게 빌부터 등쳐먹으려는 속셈이라느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비 남편이 그동안 자신의 부모님께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저의 기여와 노력을 축소하고 모든 성공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기적인 허영심이 결국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르셨나 본데 이 가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으로 차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점포 이전 공고를 문 앞에 붙였습니다. 잠시 후 예비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고 그 뒤를 따라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예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가게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부모님께 잘난 아들로 보이고 싶었어.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 그의 변명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았던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그의 성공에 대한 열망은 존중했지만 그 과정에서 동반자에 대한 존중과 신의를 저버린 사람과는 더 이상 미래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 후 저는 원래 계획대로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가게를 이전해 재오픈했습니다. 모든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는 제 머릿속에 있었기에 혼자서도 가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한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우리는 사업 파트너로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의 의견을 경청하고 저의 능력을 온전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저를 이용하려는 계산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의 관계에서 저는 늘 무언가를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각자의 강점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진정으로 평등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인이 아니지만 함께 사업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저는 재혼이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할 인연은 정말 따로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상처가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 아픈 경험 덕분에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과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급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진정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여성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노처녀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이제 30 중반인 제게는 그런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변화가 결혼 연령의 상승, 고령 출산,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지금의 시대가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만 있다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즐기던 제게도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제게 가져다 준 것은 달콤한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의 늦둥이 막내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지금의 제 나이인 30 중반에 저를 낳으셨죠. 부모님 세대에게 30 중반의 출산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20 중반에 결혼해 20 후반에는 아이 둘쯤 낳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수순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나이 들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똑똑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산모와 아이 모두 고생만 할 것이라며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예감에 이끌려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아들 안 부러운 막내딸이라며 늘 저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지만 각자의 삶을 찾아 독립한 지 오래입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고 간호대학을 졸업한 언니는 더 큰 꿈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모님 곁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저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아니었다면 노년이 무척 심심했을 거라며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들 사이에서 자란 덕에 저는 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항상 어른들과 대화하며 자란 탓인지 또래보다 생각이 깊고 현실적인 안목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남들은 파산한다는 주식시장에서 꽤 큰 수익을 냈고 한때 거품이라며 외면받던 가상화폐에 묻어두었던 돈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며 큰 돈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 도박이나 다름없다며 펄쩍 뛰셨지만 제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을 보시고는 은근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블로그 글쓰기는 예상외의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일상이나 맛집 후기를 올렸을 뿐인데 글솜씨가 좋았는지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났고 곧 여러 기업에서 제품 협찬과 광고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남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 얽매여 월급을 받을 때 집에서 편안하게 일하며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실속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동네 한적한 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는 것이 답답할 때면 노트북을 들고 그 카페를 찾곤 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 조용했고 무엇보다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몇 시간을 머물러도 눈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작업하러 오셨네요. 가장 편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의 다정한 인사는 언제나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저는 3시간에 한 번씩은 음료를 주문하고 종종 토스트도 시켜 먹었기에 결코 민폐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카페의 매출을 책임지는